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채널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네. 마련은 아마 어쩌면 대한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경제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죠. 실현시키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마련해야 그렇죠. 되겠죠. 돈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얻으러 다녀야 네. 됩니다. 근데 그 청약이라는 거. 아, 그건 기본이죠. 네. 그죠? 국민주택 그 청약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청약이 되질 않아. 그 뭐 점수가 네. 높다면서요. 그래서 당첨되려면. 오늘은 이 청약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오. 1부터 10까지 어우. 낱낱이 알려줄 분이 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청약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네. 이런 여왕님. 네, 열정로즈 정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정말 A에서 네. G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왕님이시니까 정말 많은 정보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해서 정말 당첨이 돼요? 그럼요, 됩니다. 대단하죠. 나 주변에 못 봤어요. 아니, 저는 봤어요. 봤어요? 네. 그 진짜 거의 뭐 복권 당첨되는 것 같다고. 저쪽 어디에도 있는데. 아, 있어요. 근데 저 놀라운 것은 네. 정숙희 대표 손을 거쳐서 청약에 당첨이 된 분들이 네. 3년 동안 3,500명. 이거 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와. 이제 그 사이에 책 나오고요. 더 늘어서 3,600명이 넘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 손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청약의 손을 가지고 계시네. 그럼 어떻게 청약에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제 이제 책에도 이제 도입 부분에 썼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게 계기가 돼서 이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왜 부동산 재테크를? 제가 원래는 이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어머님을 치르고 친족상인데도 저는 수업 일수 때문에 3일밖에 장례를 못 치르고 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 노동 없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정답인가? 내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깊은 현타를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 책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청약도 내가 공부를 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저부터 이제 청약에 네, 관심이 네. 많이 생겼죠. 네. 예, 뭐 그전에는 뭐 재테크라면 뭐 흔히들 많이 뭐 주식, 뭐 적금, 펀드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가서 책도 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책을 딱 봤더니 아, 이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소액으로 할 수 있겠구나. 부동산 중에서도 청약. 예, 이렇게 어. 해서 관심을 갖게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관심 갖던 시절은 정말 서울의 경쟁률이 너무 낮았고요. 아. 그다음에 이 자녀 세대를요 모델하우스에서 줄만 서면은 아, 그래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아니, 그게 있었어요. 몇 년도예요? 그게요 2016년도. 아, 맞아.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확 오르기 오르기 시작한 어, 그 시작점쯤 돼요. 직전에 시작하셨구나. 네. 청약 미달, 뭐 미분양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네. 줍줍으로 네. 줄만 서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네.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모델하우스를 다니기 시작했죠. 아. 청약이 좋은 그 이유, 청약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재테크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저는 사실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저는 다주택자여서 처음에는 그 청약 자격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액으로 이제 뭐 전세 레버리지를 낀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무주택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은 이 청약이라는 걸로 배워놓으면은 누구보다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겠구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 가족의 청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청약이 우리가 그냥 청약해서 돌려서 뽑힌 사람이 그 아파트 당첨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점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셨군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 저가점자나 혹은 특공했으면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 전에는 이거 다 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 저걸 청약이 어떡하죠? 물량이 운이라고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오랜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점수가 높아져서. 무주택으로 오래 있으면 네. 우리가 아는 건 그거지. 그다음에 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그죠? 그 정도. 요 정도지. 다 나왔네. 올해 상반기의 청약 분위기는 어땠어요?
올해는 큰 잘 이슈가 몰랐구나. 예, 첫 번째는 대출이었습니다. 이 대출 규제,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좀 올 1월부터 DSR 규제를 좀 세게 규제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근데 이게 청약 시장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청약 시장도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서 올 상반기에 분양했던 서울 단지 중에 34점으로 당첨된 단지도 있었습니다. 아, 34점이면 낮은 거죠? 완전 낮은 거예요. 몇 점이 만점이죠? 84점이요. 그러면 진짜. 근데 서울에 아파트가 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오히려 이런 저가점자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심리도 얼고 대출 규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대선을 앞두고 관망하는 네. 이런 추세여서 네. 가장 큰 키워드가 이제 대출이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죠. 어. 매수자, 매도자 서로 눈치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의 바로미터가 네. 그 청약 시장을 보면 된다. 맞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 네. 이게 또 하나의 심리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신축을 싸게 받는 방법이 청약이라는 제도인데 이 청약 경쟁률부터 미달이 막 속출한다. 이러면 주택 시장이 심리가 많이 얼어 있고 뭐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약 경쟁률이 막 연일 막 직전 경쟁률을 뛰어넘는다. 이러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분양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분양이 네. 없어요. 아, 밀리고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없어요? 네네.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교체하겠다, 바꾸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서울의 많은 분양 단지들이 지금 하반기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그동안 사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온 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폐지하겠다. 그러면 동네 집값하고 비슷하게 분양이 되면 네, 더 이상은 로또 분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서울의 공급이 부족했던 거는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로 분양가를 계속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분양했던 84제곱 이상, 그러니까 34평 이상의 분양했던 단지가 몇 개인 줄 혹시 아세요? 찍으셔도 됩니다. 몇 개로? 몇 개 단지가 분양했는지. 21년도에. 21년 작년에 네네. 한 10개 되나 서울에? 3개밖에 안 됩니다. 3개? 네. 그래요? 네. 이 편한 세상, 뭐 고덕 강일, 그다음에 고덕 강일 리슈빌, 그다음에 작년에 연말쯤에 분양했던 해링턴, 효성 해링턴, 안암 요 3개만 34평대가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몇 개 안 되고 다 이제 초소형 작은 사이즈들만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상제가 낳은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 서울의 분양 물량이 완전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이 조합들의 없으니까. 네, 맞아요. 조합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싶은데 네. 너무 과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다 보니까 우리 좀 더 정권이 바뀌면 하자. 혹은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땅의 가격을 좀 더 높게 감정받아서 더 나중에 분양을 하자. 이렇게 다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인건비하고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한없이 묶어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청약해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분 좋아했죠. 완전히 로또였으니까. 예전에. 분양 되자마자 뭐 10억씩 막 버는 거니까. 네. 예. 바로 팔아도 네. 되게. 근데 청약에 도전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유리한 조건은 뭐가 있는지. 네, 아까 뭐 이렇게 점수를 높여서 네, 네.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특히 이제 2030이 처음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가용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청약으로 많이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네. 네. 근데 이 가점제 세상에서는 40대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청약 가점제 제도가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해요. 15년이 이제 15년을 유지하면은 무주택 기간 중에서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 가입 연수도 15년이 지나야지 가입 점수에서 만점. 그 다음에 가점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부양가죠.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아요. 무주택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만 3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대 때 결혼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쳐줍니다. 결혼을 하면? 네. 어. 그러니까 결혼을 청약제도가 안 했을 사실 경우 아. 30세 기혼자한테. 때. 예.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100점 넘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내가 독립을 한 다음부터 네. 예,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되는데 뭐 그렇구나.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 어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게 제일 정상 유리한 높고. 거죠. 그래서 가점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난 추첨제로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특공을 찾아서 공략하거나 특공이 이렇게 뭐예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공급, 예,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노부모 특별 공급, 아.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뭐가 많네요. 네, 예. 청약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게 대학 갈 때 수시 전형하고 같구만. 네. 네. 예? 청약 무슨 그래서 논술 고시. 전형, 술 전형. 이게 따로 다 이렇게 파고 전형을 들어야 돼. 좋아하는지. 자 그러면 네. 오늘 기왕에 정숙희님이 나와주셨으니까 열정 로즈의 네. 청약 뇌피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약 스펙이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스펙을 가용자금하고 가점을 저는 스펙이라고 하거든요. 네. 청약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이거를 저는 이제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약은요 마치 수능과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대학 갈 때 우리 어떻게 갔죠? 그럼 수능을 나에게 보고 맞게 이렇게. 그렇죠. 내 점수에 예, 맞춰서 예. 어딜 원서를 넣어서 당첨이 합격이 네. 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당첨이. 원서를 넣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일단 내 가점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가점자다 이러면은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요. 추천 물량이 많은 지역을 공략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용자금도 중요한데 나는 가점은 낮은데 그래도 좀 종잣돈이 모아놓은 게 좀 몇 억 정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청약 아니고 서울의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좋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런 매수 쪽을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가점이 아무리 낮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용 자금이 분양가에 이제 10%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청약이라서 예를 들자면 5억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이 10%라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일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용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청약이 참 새 아파트를 갖기 좋은 제도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청약 가점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무주택 기간이 1년에 1점씩, 그 다음에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에 1점, 무주택 기간이 1년에 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한 명당 5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명당 5억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가점으로 승부를 보려면 가점을 높이셔야 돼요. 근데 최고 좋은 방법이 부양가족을 늘리는 거죠. 그게 첫 세대를 번째가 합치면 되네. 예, 부모님을 모시거나 조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모신다고 바로 인정이 아니고 3년이 걸려요. 아, 3년 이후부터 예, 3년 그게 동안 이제 인정이 돼요?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 3년 이후부터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출산하면 돼요. 근데 아이. 네, 아이. 10개월이 걸리죠. 그다음에 가장 빠른 거는 사실 입양하면 돼요. 근데 이 아니, 세 내 호적이 오른 아이가 있어. 네, 네. 근데 이 세 개가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인정하시고 포기하시고 추첨제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 비율이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뭐 청약 과열 지역, 비조정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8호 제곱 이하가 지금 다 100% 가점제예요. 그러니까 100% 가점으로 뽑으니 저가점자는 당첨이 아예 불가하죠. 8호 제곱 이하가 예. 100% 가점이면 예, 예. 8호 제곱 이상은 초반에 추첨이다 이거예요? 50 가점, 50 추첨. 큰 거는 예. 어. 대형 뭐 40평짜리는 어. 50%는 가점, 50%는 추첨인데 그래서 서울 분들이 그러면 나는 요 큰 평형의 요 추첨제 노리고 하련다 하시는데 서울은요 빈 택지가 없어요. 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네. 이 조합원님들이 대부분 큰 평수를 많이 가져가시는 네. 편이어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큰 평수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서울의 통장 개수는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네.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서울의 통장 주택 개수는 청약 엄청 예금요? 많습니다. 서울에 청약 통장.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 뭐 몇백만 되겠지. 네, 맞아요. 네. 439만 개입니다. 아. 네, 절반 제가 이제 정도? 지난달 데이터 집계한 게 439만 개인데요. 통장 수는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분양했던 게 딸랑 84제곱 초과가 있는 단지가 3개가 다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분양 물량이 추첨제 물량이 너무 적어서 내가 서울의 저가점자인데 서울의 8호 제곱 초과만 노린다? 이거 정말
예,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야말로 복권이네. 네, 그래서 다른 뭐 청약 과열 지역, 비조정 지역 가시면 추천 비율이 청약 과열 지역은 70, 그다음에 비조정은 100%예요. 그러니까 추천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거기를 청약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 공급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미혼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열렸는데요. 요게 가점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 추첨이에요. 뺑뺑이에요. 세계 최초 네. 특별 공급이라는 건 무주택인데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산다?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령이 제한이 있어요? 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어. 예전에는 기혼자만 됐는데 이게 작년 11월부터는 미혼도 할 수 있게 이 제도가 생겨서 그것도 또 막 몰리겠네. 예, 그리고 이게 아예 점수가 없고 다 100% 처음부터 무작위 추첨이라는 거예요. 평수는요? 평수는 이제 좀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 아닌 자로 나뉘는데 단독 세대라면 정말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이런 미혼들은 5구제곱 이하만 넣을 수 있어요. 25평 이하. 예, 그런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자 이런 미혼들은요 면적에 제한 없이 그 84제곱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그 집이 미혼 있어도? 상관없이 어. 특공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집이 있어도? 예, 예. 그 집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본인 소득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소득도 보는데요. 소득이 이게 자산 조건이나 소득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꼭 갖추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하고 합가해서 자산이 3.3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본인 소득과 그 모시는 부모님의 소득을 합쳐서 그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됩니다. 월 평균 소득 60%? 160%가 뭐예요? 이거는 그 2021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라는 거를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있는데 그 소득의 160%라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그 소득을 넘지 않으면은 이 특공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자산이나 둘 중에 하나 조건을 갖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청약 스펙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청약 받으려면. 모르는 게 청약하려면. 네. 자, 2번은 뭔가요? 역발상은 뭐예요? 네, 이건 대중하고 반대로 가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두 MC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이제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 분양한다면 어디 넣고 싶으셔요? 강남 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강남은 분양가도 비싸고, 네. 그다음 경쟁도 더 치열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펙은 생각 안 하고요, 눈이 다 머리 꼭대기가 있어요. 좋은 거 갖고 싶죠. 네. 근데 그 좋은 거를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고, 경쟁을 뚫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스펙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펙을 높이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니 나의 스펙으로 내가 지금 당첨될 수 있는 곳에 얼른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많이 조언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약간 완화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공사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분양가는 계속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하루라도 먼저 당첨되는 게 위너다. 이래서 네, 빨리 이제 대중하고 좀 반대로 방향만 잡아도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네. 좀 나와요? 물량이 나와요? 올해는 일단은 다 거의 서울에 국지 간 거는 하반기로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하반기에 혹시 네. 분양가 상한제가 다 폐지될 것 같으니까. 폐지까지 그렇게 쉽게는 안 가겠지만 이렇게 네. 완화를 해줄 완화 정도. 거에 이제 기대를 하고 조합들이 많이 이제 뒤로 분양을 아. 밀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내가 어느 집을 할 건가 고르는 거는 네. 아까 그 스펙에 맞춰서 하면 된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네.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택하게 되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이 집이 아닌데 그냥 말씀대로 더 점점 오르고 자격이 엄격해지고. 근데 일단은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우선 네. 추첨해서 받을 이렇게 선택을 공급을 받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첨이 더 유리하도록 사람들이 조금 네, 덜 선호하는 선호하지 거를 않는 골랐는데 걸, 네. 집값이 좀 덜 오를까 봐 네. 이게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잖아요. 네, 네. 그 아파트가 84 A 타입도 있고 뭐 B 타입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도 판상형도 있고 타워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판상형 84 A만 올랐고 타워형 84 B 같은 건 안 올랐을까요? 다 같이 올랐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청약을 넣기 전에 이 평면도를 보고 이 A가 반듯반듯하고 이쁘면은 다 그 평면에 사랑에 빠져서 A를 넣는 거예요. 머리로는 B를 넣어야 당첨될 것 같은데 A하고 이미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상승장이 오면은요, A건 B건 다 같이 오른다는 거고요. 저는 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생형 A에 아무리 뭐 좋은 거에 당첨됐어도 그분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열심히 안 해서 하락장에 팔면은 손해보고 파는 거고요. 타워형 B에 당첨되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더 좋은 상승장에 팔면은 B가 더 많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A나 B나 이런 거 되게 작은 요소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찾아오면 이런 전략들하고 점수 계산을 해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적당한 데를 가니까 네. 당첨이 많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전략을 짜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네. 타입을 점수에 맞춰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수능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학 이렇게 딱 플랜 짜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왜. 네, 네. 잘 만나면은 대치동 1타 선생님들이 그런 예,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그거만 딱 짜주는 선생님. 맞아요. 아, 그 선생님이시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버거킹 전략입니다. 아, 버거킹 매장이 네. 있는 쪽에 가요? 아니요. 스벅이 아니고? 혹시 저기 맥도날드가 뭐 햄버거 회사인 줄 아셨죠? 제가 햄버거 회사죠. 네, 네. 맥도날드는 사실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도 팔았지만 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큰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이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맥도날드는 어디에 이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이 상권 분석을 다 한다고 합니다. 뭐 유동인구부터 해서 동선부터 다 유효, 수요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요 이제 매장을 차리는데요. 이 버거킹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그냥 맥도날드 옆에 차린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1등 옆에 간단해. 묻어가기 네, 전략. 네, 네. 이미 수요 조사를 다 해놓고 아. 그 시장에 또 고객들이 맥도날드만 먹지 네. 않잖아요. 버거킹도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버거킹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2019년도에 청량리에 엄청 핫한 단지가 분양을 했었어요. 19년에. 롯데캐슬. 예. 롯데캐슬 스카이 L65라고요.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 단지를 넣으려고요. 그 앞에 분양하는 단지를 스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단지가 너무 누가 봐도 좋고 기다리던 단지라서. 그래서 그 단지 롯데캐슬 분양 직전에 그해 초에는요. 뭐 이 편한 세상 1000개 센트럴 포레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사람 그때도 지금 올 상반기처럼 되게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얼어 있고 위축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아파트가 강북에 분양하는데 84제곱이 9억 가까이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점이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청량리 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가용자금이나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미스크리어 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이나 미를 목표로라도 이 편한 세상 1000개를 넣었으면 좋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세상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 갭은 저기 아니에요?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 그게 갭 아니에요? 그거를 메우기야. 아, 메우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갭이 맞는데요. 1등 단지가 만약에 올라요. 청량리 롯데캐슬이 10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분양권 거래로 된 게 20억 실거래가는 찍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분양하고요. 거의 1년여 좀 지나서 10억이 오른 그러게 셈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형님이 이 1등 단지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면은 2등, 3등 단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따라가겠죠. 그만큼 올라요? 그막 1등은 못 넘어가죠. 네. 예, 그렇지만 1등의 형님이 이만큼 달려가시면 동생이 이만큼 또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서는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전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내 스펙을 알고 내가 1등,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못 가. 그럼 연대 가고 고대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못 가면은 저기 2차 그 성균관대 가지. 내가 안 가. 누나 요즘엔 2차 이런 거 없어요. 미안해. 누나 때 언제적 얘기야. 60년대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1등 입지의 대장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추세적으로 오는 다른 아파트들에도 주목을 좀 해라. 네, 4번. 그렇죠. 부부가 함께죠. 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시간차 청약 들어보셨나요? 시간차?
네, 시간차 청약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창시한 단어인데요. 부부가 하면은 너무나 좋은 장점이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또 MC 분들도 아시겠지만 1주택만으로는 부자가 못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은 이제 뭐 2주택 이상의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1주택은 이제 현상 유지잖아요. 내 집 오르면은 나보다 더 상급지 남의 집은 집도 다 더 많이 오르고. 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갈아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은 게 이제 시간차 청약이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규제 지역에 서울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신랑도 통장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아파트요? 아니요. 근데 이제 배우자는요. 제가 규제 지역에 되면 규제 지역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나의 배우자는 비규제 지역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는 재당첨 제한을 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청약 세상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안 봤거든요. 근데 내가 당첨됐는데 아직 입주를 안 했으면은 다 지어지지 않았으면은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청약 세상에서 얘도 이제 집으로 봐요. 근데 이 시간차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게 당첨이 되시면은요. 바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2주 텀이 있어요. 아. 예, 요즘은 이제 서류 검토라고 해서 부적격이 하도 속출하니까 계약 날에 서류 검토를 하면 너무 밀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 계약일 전에 한 2주 텀을 가지고 미리 서류 심사를 받는 네. 기간이 있어요. 어느 단지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당 계약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첨이 됐는데 2주 뒤에 계약할 때 그때 유주택자가 되고 그 사이는요. 무주택이 되는 무주택인 거죠. 거예요. 그 상태일 때 이런 비규제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보가 네, 정말 공부 정말 많이 이게 하셨는데요. 정보전인데. 네. 그리고 아까 가점이 낮아도 저가점자들이 또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게 이제 913 규제 때 나온 건데요. 무주택자한테는 추첨제에서 이 당첨자를 뽑을 때 네. 75%를 우선 배정을 하게 해요. 네.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라면 1000세대가 다 추첨 물량이라면 750세대는요. 무주택자 안에서만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 가점이 아무리 낮아도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유주택자 250명만 넣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 25%는요. 1주택자가 집을 팔겠습니다라고 처분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무주택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합류해서 25%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현 청약 제도가요. 무주택한테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네, 네. 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당첨된 거 계약서 쓰기 전에 무주택인 상태로 비규제 청약을 또 넣으면은요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차 청약의 기술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뭐 이주택자는 하나를 처분해야 과세도 되는 거 많고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세금은 이제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뭐 내가 이제 비과세 전략으로 가실 거다 이러면은 하나의 주택만 하셔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 주택으로는 크게 이제 자산을 늘리기가 힘드니까 2주택까지도요. 재밌는 게 현행 취득세 규정으로는 규제적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이 비규제라면은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종부세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종부세가 인별과세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두 개를 다 몰지 말고 나 하나, 배우자 하나라면은요 종부세가 또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까지 공부를 하신다면은요 잘 절세하시면서 또 부를 늘릴 수가 있어요. 또 통장을 이용한 전략이 있어요? 네, 이 청약 통장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증여가 돼요? 네, 내가 가점이 낮아. 그리고 나는 공공 분양은 노릴 건데 저축액이 너무 낮아. 이러면은요 집에 잠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을 노려보세요. 옛날에는 원래 지금 국민은행이 조상이 주택은행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 청약통장 만들어서 성실하게 다 꼬박꼬박 저축을 하던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자고 있는 통장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에 내려가시면은요 혹시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청약통장 있는 거 없습니까? 해서 있으시면은 네.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도 모르실 수 있고 맞아요.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미 유주택자인데 통장은 정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해지는 안 하고 안 써먹고 계시던 통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은 그다음에 고저축액을 가져오거나 그 무주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자식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괜히 그거 다 했네. 없앴어? 난 그냥 집 산다 하면 집 샀으니까 됐지 이러고 다 없앴죠. 좀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당첨돼도 통장 또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청약통장 증여의 조건이 있어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이게 증여가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상속으로만 가능한데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내가 가입한 거를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상속으로 또 아이들이 또 받을 수는 있으니까 뭐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주의해야 될 사항 또 뭐 없겠습니까? 청약통장 증여에서요. 예. 이때 두 세대를 합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아버님 통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출가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대를 합가한 다음에 청약 통장을 받을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하고 은행을 방문하셔야지 이 증여 절차를 밟아줍니다. 아유 참 어렵네.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네. 재건축 입주권. 네. 이게 이제 청약 통장도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 편에서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네. 통장이 있어만 꼭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여유 자금이 된다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부동산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류지 청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류지가 뭐냐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요 다 분양을 하지 않고 예비 물량은 한 1% 물량을 남겨놓습니다. 혹시 이제 동호수를 배정을 못 받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게 예비 사태에 대비해서요. 근데 요걸 아파트가 다 짓고 나서 한 6개월 뒤쯤에 요거를 마치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해요. 언제 몇 시 딱 조합원 사무실에 모여라 해서요.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내시는 분들이 낙찰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근데 이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금이 또 되신다면은 이런 정보만 아신다면은 이런 보류지 입찰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가장 만만하게 좋은 거는 줍줍입니다. 미분양이요 줍줍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안 한 물량이 무순위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리고 부적격을 맞은 게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요즘 부적격이 굉장히 이 청약이 그 들어보셨겠지만 공지가 되던데. 너무 어렵잖아요. 당첨은 됐는데 자격이 없어서 다시 뺏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잘못 기입해서요. 혹은 가점 계산을 잘못해서 땡 떨어진 거예요. 컨닝 뭐 부정 뭐 이런 거지. 그죠? 부정에서도 또 취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 취소 물량이 많은 이유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물량 혹은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다 청약홈에서 무순이라는 제도로 접수를 받는데 이게 꿀인 게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대체 어느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없던데. 청약홈에 들어가시면은요 무순위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청약, 홈에 네. 무순위. 예. 아니 다주택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주택자도 대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만 안 돼요? 대출도 요즘 공부하셔야 돼요. 대출도 이제 고시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는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다 지역별 퍼센트별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처분 서약을 하셔야지 이 대출이 나오고요.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 무순이라는 제도가요. 통장 없어도 되지만 조건이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무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고요. 그냥 웃돈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이런 청약 분양권 투자를 하느냐 하는데 이런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대출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비규제 분양권을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나와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청약 점수가 너무 높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점수 높이는 거는 아까 사실 알려드렸는데 부모님 모시거나 애를 낳거나 입양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 비율이 많은 곳들 노리시고요. 그리고 서울 분들한테 또 팁을 드리자면 대규모 택지를 노리십시오. 서울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택지는요 수도권 거주자가 모두 다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뭐 검단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오산 세교 신도시, 또 뭐 동탄 이런 것들은 서울에 살아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가 분양가가 너무 싸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84가 4억대예요. 그래요? 너무 싸죠.
그러니까 어디가? 오히려 검단 신도시나 오산세교 이런 데가 아직 5억이 안 넘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이런 또 6030의 가용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네. 그게 계약금이 10%면은 부담이 좀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노려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순위를 나열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예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예비 당첨자. 네, 예당. 이것도 케바케인데요. 최근에 정말 재미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올 상반기 장이 얼었다 그랬잖아요. 송도에서 분양했던 모 분양 단지의 예비 당첨이 몇 번대까지 되신 줄 아셔요? 10번. 놀라실 거예요. 3,000번대까지 됐습니다. 예비 당첨 3,000번이요? 3,000번대까지요. 그럼 이거는 미분양이 크게 난 건데. 아니 이제 그때 이제 대출 규제 큰 이슈하고 그 단지가 직전 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좀 비쌌고요. 계약금이 20이었어요. 그게 이제 허들이어서 3,000번대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그 단지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거든요. 네. 약간 시기를 못 탔을 뿐인 거지. 네. 오히려 저는 3,000번대로 그 송도의 미래 브랜드 신축을 가졌다는 게 정말 잘하신 기회라서요. 예비 번호가 몇 번이든 간에요. 시기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호인데도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가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움직이는 자한테 기회가 가는 거예요. 아, 네. 규제 지역 당첨 시 비규제 지역 1순위나 재당첨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거는 부부가 이렇게 딱 시간차 공격해도 예, 맞아요. 네. 아까 설명드린 그건데요. 많은 일반인들은요, 당첨이 돼서요, 그 청약홈에 가면은 자기가 당첨된 1억을 줘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당첨 제한이라고 꽝 찍혀서 나오면은요, 자기 이제 청약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통장을 많이 깨세요. 근데 제가 그렇지가 깼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요,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만 다시 안 되는 거지, 재당첨 지역,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안 본다. 아니, 한 번 그게 당첨이 되면은 그 통장 다시는 못 쓰는 거예요? 당첨되면 안 되죠. 그걸로 당첨이 됐으니까 못 쓰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제가 2022년에 이제 최신 개정판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택 청약에 관한 규칙이 15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청약 고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첫 책을 내고도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안에도. 예, 그래서 바뀐 청약 제도, 대출 규제,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3기 신도시, 공공 사전 청약, 민간 사전 청약 이런 내용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담은 책이니까요. 예,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 청약이라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셔서 꼭 내 집 마련을 새 집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얘기고 알아야 될 정보들인 것 같은데 너무 모르니까. 이게 또 근데 공부해보면 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처음 들으니까 모르겠는 건데. 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숙희님의 청약에 대해 모든 것을 담아 만든 책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돼야 되는데 하는 분들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 한번 주세요. 자, 이 윤 대통령님께서도 이 청약 제도를 좀 더 개편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혼 분들이 지금 당첨되기 너무 힘든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8호제곱 이하의 면적에도 추천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뭐 이번 생에 망했어. 절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청약이란 제도를 제대로 일생에 한 번만 배우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요. 제가 또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새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청약이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셔서 꼭 내 집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